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랑신의 이마 중앙에 제3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눈이 이랑신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인류에게도 제3의 눈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3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고생물학자 올비츠는 큰 천상갑이 두개골을 연구하던 중 두 개의 안화 위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두 안화와 품자 모양으로 배열된 구멍의 발견으로 제3의 눈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물고기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심지어 인간에게도 제3의 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에게 제3의 눈은 선사시대 군다야 문명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지구의 생명체는 제3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눈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예지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로도 쓰이고 초능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다야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문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군다야 문명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다음에 BK 테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의 눈에 대한 기록은 종교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불교와 도교에서는 제3의 눈을 각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썹 중앙에 눈 모양 장식을 하는 힌두 교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록에 한 눈이 맑아지면 온몸이 광명해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 눈을 제3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을 가르는 장벽을 깨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방법이 제3의 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3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눈의 존재를 볼 수 없을까요? 1918년 스웨덴의 한 해부학자가 개구리와 고래의 송과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망막의 광수용체 세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척추 동물의 뇌에 있는 송과체가 제3의 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송과체는 뇌 안에 약 1cm에 불과한 작은 적회색 내분비샘이며 좌우 대뇌 방구 사이 시상상부와 제3뇌실이 지붕의 뒤쪽 끝에 위치합니다. 송과체는 송과체 세포와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었으며 솔방울 모양과 비슷하여 송과체라고 합니다. 과학계에서 송과체의 주요 기능은 멜라토닌의 분비와 합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빛에 의해 결정되는 매우 특별한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의 주요 기능은 첫째, 생체 리듬 또는 생체 시계를 조정하고 둘째, 생식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24시간을 생물학적 주기로 하여 태양빛과 어둠으로 사람의 생체 시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멜라토닌의 분비는 낮에 적고 밤에 많아 수면 습관을 조절합니다. 또한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를 정지시켜 생식기관의 발달과 기능을 돕습니다. 그러나 송과체의 완전한 기능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송과체에 대한 연구가 과학계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부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송과체가 제3의 눈이며 이 눈이 열리면 더 높고 신비로운 내면의 시각,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송과체를 영혼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송과체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심지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별도로 보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 디오니시우스와 바빌론의 탐무즈 신은 솔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바티칸 광장이 커다란 솔방울 조각상
파빌리온과 장식품 등 솔방울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송과체는 신비한 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서는 사람의 송과체 또는 제3의 눈이 영적 세계의 주파수로 활성화되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인식하고 인류의 차원을 초월하는 감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 사기에서 신의 비엔추에는 사람의 장기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천목으로 몸을 투시하고 의학 지식을 참고하여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1월 프라브다는 러시아의 어린 소녀 나타샤가 인체 내부의 장기와 병이 있는 부위를 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송과체의 신비한 힘은 현대의학의 CT,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송과체가 인간의 뇌에 있기 때문에 전기도 필요 없고 거대한 기계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천목을 지닌 신이들은 현대의학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선천적인 능력의 회복을 강하게 반대하는 검은 힘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송과체를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불화 나트륨을 섭취하게 합니다. 1990년대 말 전문가들은 불소 나트륨이 송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내분비샘은 불소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송과체는 뼈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더 많은 불소 화합물을 자석처럼 흡수하여 석회화합니다. 결국 생물학적, 영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 나트륨은 현재 상수도, 음식, 음료, 목욕탕 및 식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90%의 물에는 불소 화합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는 불소 화합물을 걸러내지 않으며 불소가 첨가된 물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불소 화합물은 독성이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식수에 불소를 넣는 것을 안전한 일로 여겼습니다. 처음 나치 독일과 구소련 수용소에서 상수도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유순하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치아 건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불소 도포, 상수도의 불소 첨가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의 불소 도포, 개인적으로 불소 치약 사용, 섭취 등의 사례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치약은 불소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제3의 눈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제3의 눈은 순수하고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명예와 부를 쫓고 물질적 욕망, 정신적 긴장감, 교감신경의 흥분 등은 송과체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될수록 송과체는 석회화되고 퇴화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제3의 눈이 충분히 순수하며 구천적으로 오염되지 않아 완전히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 송과체는 명상, 요가 및 기타 좌정 방법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이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간여행 또는 성간투사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명상자와 기공수련자의 타액에서 멜라토닌 함유량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송과체 기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식광인 시라 마네커가 있습니다. 식광인이란 오랫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공기가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요가 또는 가부좌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과 토머스 제퍼슨 대학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송과체에 대한 연구 결과 50대 일반인의 송과체가 쪼그라들고 느슨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송과체 크기는 약 6 곱하기 6mm인 반면 시라마 네크의 송과체는 8 곱하기 11mm라고 합니다. 송과체를 제3의 눈이라고 믿든 말든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송과체의 완전한 사용은 여전히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명상이나 기공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보다 먼저 송과체의 비밀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송과체가 제3의 눈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닫혀있는 송과체의 눈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또 송과체가 열렸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는 선량함에서 나옵니다.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